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군입니다. 자,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연금 정보 알려드리는 연금 클리닉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우리가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 IRP 계좌로 이전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해지할지 아니면 IRP 계좌 안에서 운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영상은 IRP 계좌로 이전한 다음에 55세 이후에 무엇을 할 수 있냐, 바로 연금 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을 개시했었을 경우에 내가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은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연금 수령 한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인출했었을 때 발생되는 세금 문제가 있고요. 자, 반면에 여러분들이 목돈이 조금 필요해서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만약에 인출을 했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도 발생되는 세금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IRP 계좌로 이전한 다음에 연금 개시 신청한 이후에 어떠한 세금 문제가 발생되는지 우리 구독자 질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독자 질문입니다. 자,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해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자, 퇴직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IRP 계좌로 연금을 수령하면 이때 연금을 개시한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 연금을 개시하게 되면 이제 퇴직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인출을 하게 되면 뭘 빼다 쓰는 거죠? 우리가 쌓아놓는 자, 퇴직금을 인출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퇴직금에는 무슨 세금이 있다? 퇴직소득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IRP 계좌 안에서 연금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절세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절세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절세되냐면 바로 10년 차까지. 자, 10년 차까지는 이 퇴직소득세가 원래 이 퇴직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돼야 되는데 이때 100% 과세되는 게 아니라 70%에 대한 부분이 과세되고요. 그다음에 11년 차 이후부터 자, 이때는 이제 60%에 해당되는 이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연금 수령 한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연금을 수령하는 각각 연차마다 한도가 존재하는데 자, 연금 수령 한도는 10년 차까지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차 이후부터는 연금 수령 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연금 수령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반드시 연금의 형태로 수령해야 되는 건가? 자, 우리가 연금 수령이라고 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찾아 쓰는 게 아니라 무조건 고정된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은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은 증권사 기준의 내용입니다. 다만 금융회사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자금을 빼다 쓰지 못할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설명드리는 내용은 증권사의 IRP 기준이다라는 점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증권사 IRP는 반드시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금 개시 이후에 내가 자금이 필요하면 그냥 그 계좌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빼다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그냥 뭐 이번 달에는 뭐 돈을 받지 않아도 된다. 수령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이 드시면은 그냥 자유롭게 수령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현재 설명해 드리는 내용은 증권사의 IRP 내용이다라는 점 참고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연금 수령 한도를 만약에 초과했다라고 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금이 과세되는지 이러한 내용들 우리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연금 개시는 그러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 자, 일단은 55세 이후에 연금 개시가 가능하다. 그래서 연금 개시의 의미는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해야 된다라기보다는요. 아, 이때부터 뭘 할 수 있다? 연금 계좌 안에서 인출이라는 걸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금을 개시했다라고 해서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아니며 연금 수령 범위 한도 내에서는 그냥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연금 수령 범위 한도를 초과해서도 뭐 인출이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위 내용은 증권사 IRP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은행마다 뭐 다 다를 수 있고 보험사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차이점이 있으니까 인지하신 상태에서 내용 시청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마다 자유로운 인출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은 꼭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연금 수령 한도입니다. 연금 수령 한도. 자, 일단은 2013년 이후에 연금 계좌에 가입됐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연금 계좌는 그냥 퇴직연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2013년 이후에 도입했는지 혹은 2013년 이전에 도입했는지에 따라서 이 연금 수령 연차 기준이 다릅니다. 자, 일단은 설명해 드리는 내용은 2013년 이후에 퇴직연금을 도입된 경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전에 만약에 퇴직연금제 도입했을 때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연금 수령 한도는 각각 연차마다 있습니다. 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이렇게 달리 적용되는데요. 자, 일단은 IRP 계좌 안에 평가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평가액은 그냥 내 계좌에 쌓인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10일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를 차감해서 자, 120%가 바로 1년 동안에 내가 수령할 수 있는 적격 한도가 계산이 됩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신경 쓸 것은 2013년도 이전에 만약에 연금 계좌를 가입했다면, 그러니까 퇴직연금이 도입됐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1년 차가 바로 6년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참고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명드리는 내용은 2013년도 이후에 연금 계좌를 가입했었을 때의 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 수령 한도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퇴직금 2억 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퇴직금 2억 원. 자, 그러면 IRP 계좌 안에 어찌됐든 간에 2억 원의 자금이 들어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년 차는 어떻게 계산하냐. 11 마이너스 1 해서 자, 2억 원을 10으로 나눈 다음에 120%를 적용했더니 2,4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1년 차에 내가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의 적격 수령 한도는 얼마다? 2,400만 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2차년도가 가게 되면 내가 연금을 인출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평가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2,400만 원을 모두 다 찾아서 썼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연금 계좌 안에 남아있는 돈은 자, 1억 7,60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수령 연차가 2년이기 때문에 여기가 2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1억 7,600만 원을 나누기 구한값을 120% 곱해주게 되면 2차년도에는 2,346만 원을 뭘 할 수 있다? 연금을 인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쭉 계산하게 되면 얘가 10일이기 때문에 10일 마이너스 10년 차부터는 1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 10년 차부터는 연금 인출 한도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나이가 됐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빨리 연금 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왜냐하면 10년 차 이후부터는 뭐가 없다? 연금 수령 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연금을 수령했었을 때 어떠한 세금 문제가 생기는지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년차 기준으로 퇴직금 2억 원 받았다라고 했었을 때 인출 한도는 2,4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400만 원 안에는 일단 소득 원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득 주머니. 그래서 요 안에는 퇴직금 원금이 있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운용 수익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세액공제 적용받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인출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인출 순서. 그다음에 인출 순서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퇴직금, 그다음에 운용 수익, 이런 식으로 각각 달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금만 놓고 보았을 경우에는 일단은 연금 수령 한도 이내에 내가 인출했다라고 한다면 이연퇴직소득세의 70%만 과세됩니다. 그래서 내가 1년 동안에 2,4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연금의 형태로 수령했다 혹은 인출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연퇴직소득세의 70%만 과세가 되고요. 아니다, 내가 자금이 조금 더 필요해서 2,400만 원을 초과해서 인출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연퇴직소득세가 100% 모두 다 과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 한도 이내로 내가 인출했었을 경우에는 이연퇴직소득세 70%만 과세되는 것이고요. 내가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했다라고 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연퇴직소득세가 100% 모두 다 과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발생되는 운용수익과 만약에 내가 IRP 계좌 안에서 내가 기여금을 납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라고 한다면 걔네들은 자, 연금소득세가 과세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인출 금액의 그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기타 소득세로 과세된다라는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내가 연금 수령 한도 이내의 금액을 인출하게 되면 그냥 이연퇴직소득세가 70%만 과세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도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초과 인출분에 대해서는 이연퇴직소득세가 100% 과세되고 그다음에 소득 원천에 따라서는 연금 수령 한도 이내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세, 저율과세겠죠.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는 5.5% 또는 3.3%를 원천 징수하고 지급받게 되고요. 수령 한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16.5%의 기타 소득세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연금 수령 한도 이내와 그다음에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했었을 경우에 각각 다른 세금 문제가
발생된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목돈으로 활용할 계획이 당장 없다라고 한다면, 자, 이때는 IRP 계좌로 입금한 이후에 연금 개시 신청을 빨리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55세 이후에 연금 개시 신청하시고요. 자, 그리고 10년 차까지 연금 수령 한도는 이연퇴직소득세의 70%만 과세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1년 차 이후부터는 이연퇴직소득세의 60%만 과세됩니다. 자, 그리고 연금 수령 한도는 언제까지만 있는 거죠? 10년 차까지만 딱 존재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금 수령 한도가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목돈을 받아서 바로 활용할 계획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IRP 계좌 안에서 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따라서 목돈이 필요해 인출 한도를 초과해 인출할 때는 이때는 그냥 70%로 DC에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전액 이연퇴직 소득의 100%를 그냥 납부를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한 10년 차부터는 인출 한도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11년 차부터는 이연퇴직 소득세의 60%만 과세되기 때문에 IRP 계좌 안에서 부분 인출하는 것이 그냥 몽땅 다 해지해서 운용하는 것보다는 세금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IRP 계좌 안에서 연금을 개시하고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의 자금들을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신경 써야 될 것은 세금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